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주제, 바로 소가 정말 지구를 망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SNS에서 소가 많은 양의 메탄을 배출한다, 소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물과 사료가 낭비된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듣기만 해도 뭔가 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문제, 정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소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소가 내뿜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었죠. 실제로 소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 메탄을 배출합니다. 메탄은 CO2보다 온난화 잠재력이 더 큰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메탄이 영원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가 먹은 풀, 사료는 광합성으로부터 탄소를 흡수한 식물성 물질이죠. 그래서 소가 이를 소화해 메탄으로 내뿜더라도 그 메탄은 대략 10년 정도 후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다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자라는 짧은 탄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메탄 감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히 소가 지구 온난화의 절대적 원흉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소를 기를 때 필요한 토지와 물 문제예요. 소 한 마리가 25kg이나 되는 곡물을 먹고 660갤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인터넷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닙니다. 얼핏 들으면 와, 이렇게 낭비라니. 그 곡물과 물을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UC 데이비스의 축산 환경학자인 프랭크 미틀레너 교수 등 여러 연구자들은 축산에 쓰이는 물 중 상당수는 그 땅에 자연적으로 내린 빗물, 즉 그린워터라고 지적해요. 즉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다른 공업 용도로 쓸 수 없는 빗물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물론 집약적 사육 방식에서 사용되는 관계수나 지하수, 사료 재배에 필요한 물까지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축산이 물을 마구잡이로 낭비한다는 단순 프레임에는 맥락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소가 먹어 치운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식량으로 소비하기 힘든 부산물, 즉 곡물 껍질이나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나온 방류, 옥수수대 등은 사실 대부분 축산용 사료로 활용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폐기물로 버려질 수도 있는 자원이라는 얘기죠. 특히 전 세계 농업 토지의 3분의 2가량은 비탈지거나 토질이 나빠 인류가 직접 식량 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기 힘든 한계 농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도 소와 같은 반추동물은 풀을 먹고 자라며 사람에게 영양가 높은 단백질과 칼슘 등을 제공하는 고기나 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결국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자연순환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 환경 영향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죠. 실제로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서 15% 정도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이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화된 수치라는 겁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축산업의 효율성이 낮고 산림 파괴가 발생하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반면 선진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와 사육 방식 개선, 메탄 감축 기술 발달로 인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따라서 단순히 평균값만 놓고 일괄적으로 축산은 15%니까 당장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국가, 지역별로 차이를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육식 자체를 아예 줄이면 기후위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육식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요. 특히 많은 양의 사료를 소화하려면 그만큼 자원이 들어가니까 다량의 육류를 소비하는 식습관을 조절하면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전문 연구자들은 미국 전 인구의 10% 정도가 비건이나 채식을 한다 해도 전체 배출 감소량은 2에서 3% 정도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종 인용합니다. 물론 국가별, 연구별로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세계가 일시에 모두 비건이 되면 엄청난 탄소 절감이라는 단순 계산만으로 현실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와 전체 식품 시스템의 효율이라는 관점이에요. UN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폐기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마트나 식당에서 팔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폐기물들이 매립지에서 분해되면서 또다시 메탄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린 음식에서도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류를 없애는 문제와 함께 이미 생산된 음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재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축산이 단순히 자원과 환경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경제 측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가 만든 분뇨는 천연 비료로 다시 농작물 재배에 활용되고 부산물 소비 역시 감소시키죠. 실제로 농업에서 화학 비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거름을 함께 사용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물론 축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적정 규모의 축산은 오히려 작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이 상생하는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를 비롯한 축산업이 곧 지구온난화의 절대 악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식량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가 분명 온실가스나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가 식량 공급 체계에서 오랫동안 활용해온 중요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해결책도 다양하게 마련돼야 하죠.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소가 완전한 희생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 축산 구조를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육류 소비량을 조절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축산물에 관심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소가 엄청난 물 사료를 낭비하고 메탄을 대규모로 배출한다는 문장은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으나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추동물인 소의 특성과 인류가 식량 생산에서 동물을 활용해온 역사적 하청 생태학적 배경까지 살펴보면 그 복잡성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단순화된 통계나 과장된 기사 제목에만 현혹되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적절한 먹거리 선택과 영양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농지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축산기술 개발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겠죠. 오늘의 결론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늘었고 거대한 축산 산업이 거기에 맞춰 발전하면서 분명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축산이 가진 긍정적인 역할과 전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죠. 섣불리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대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소비 방식을 찾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사회 전체가 고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 과학적 시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다뤄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식생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